말이 씨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내가 내뱉은 말은 언젠가는 내 앞에 결과로 나타난다는 인과 법칙을 잘 설명해주는 부메랑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 습관의 치명적인 단점을 알고 난 뒤로는 내 말버릇, 내 입버릇을 교정해야 되겠구나,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말에 관련된 책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입버릇들을 갖고 계세요? 무심코 내뱉은 말 습관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분들, 그리고 내 말 스타일이나 내 말법 때문에 손해를 본다, 그리고 내 삶을 좀 바꾸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입버릇을 바꾸니 행운이 시작됐다. 일, 관계, 감정이 좋아지는 말끝 바꾸기 기술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1차적으로는 외모를 보게 돼 있죠. 왜냐면 사람은 눈을 갖고 있어서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먼저 인식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외모는 너무나 훌륭한데 몇 마디 말을 섞어 보니까 호감도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연예인들만 봐도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만 모아놨다는 방송계에서도 외모는 너무 출중한데 말하는 스타일을 딱 보는 순간에 매력이 감소하는, 그래서 별로 뜨지 못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 태도, 목소리, 말하는 습관이 외모를 능가할 만큼 거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다 별론데 목소리, 말하는 묘하게 매력이 있어서 호감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말 습관, 입버릇, 이 단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버릇, 습관, 이거는 의지랑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이 툭툭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의 한 끗 차이가 모든 관계를 좌우한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우리가 말끝을 내리느냐 올리느냐 그 습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인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공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말끝을 상큼하게 올리는 연습을 많이들 하시죠. 저도 이런 책을 읽고 나니까 저의 사고방식이 환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제 영상을 봤을 때 내가 저때 저런 말을 했나? 와, 진짜 듣기 좋다. 아니면 왜 저런 말을 했지 내가? 나한테 저런 말버릇이 있었네. 고쳐야 되겠다. 반성이 들기도 했고요. 이 책을 쓴 저자분도 이 말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하고 심리 공부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공부나 직업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죠. 그럴 때 진짜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 저자 야마나 유코님은 임상 심리사가 되고 난 후에 이런 신념이 생겼다고 해요. 자신의 의식을 바꿔야 인생의 나침반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입버릇을 바꿔야 행복해질 수가 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힘과 용기를 얻을 수도 상처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루고 싶은 것은 모두 소리내어 말하라. 말하는 대로 인생이 달라지는 입버릇의 마법. 우리가 하는 말은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자신의 소망이나 계획을 소리내어 말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 잠재의식에 뚜렷이 새겨지고 그것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밝은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립니다. 반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을 하면
기분 역시 그렇게 됩니다. 피곤해 죽겠어 라는 말 대신 오늘도 고생했네 로 바꾸고 에휴 하고 한숨이 나올 것 같으면 얍, 얍 같은 기합 소리로 살짝 바꿔 말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러면 밝은 기운이 샘솟아 더 좋은 말을 찾는 습관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긍정의 입버릇은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인생의 나침반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입버릇을 고칠 수 있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말은 내 생각과 감정, 의지, 태도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나쁘거나 더럽거나 수동적이거나 게으른 말들은 자신을 해롭게 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방해해서 쓸데없는 다툼과 오해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끗하고 따뜻하며 진심이 담긴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상대방에게 호감과 신뢰를 얻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스스로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무심코 내뱉는 입버릇을 긍정의 언어로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 삶을 이루는 환경, 감정, 행동, 언어, 사고, 신체라는 5가지 요소는 각기 다른 역할과 모습을 갖고 있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즉,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행동 범위도 넓어져서 해피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해피 바이러스의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 직장 동료를 불문하고 상당한 파급 효과를 일으켜 자신의 주변 환경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갑니다. 지금까지의 임상 경험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잃어버린 작은 것, 작지만 강한, 당연한 것들의 힘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삶은 우리가 믿는 만큼 보이고 말하는 만큼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입버릇이 주는 마법 같은 기적을 경험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행복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눈치채지 못하는 자신의 입버릇이 있다. 입버릇은 의식의 걸음망을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흘러내리듯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 지적을 할 때가 많다. 자주 뭐뭐뭐라는 말을 쓰시네요 하고 알려주면 대부분 정말요?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하고 놀란다. 자신의 언어 습관을 몰랐기도 하거니와 그때 쓰는 말들이 거의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내 입을 통해 나온 말은 내 귀를 통해 다시 뇌로 들어가고 뇌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무슨 일만 있으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은 할수록 상황을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 채찍질하는 것과 같다. 다이어트를 계획하고도 나는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와 같은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으면 기대하는 결과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자조적인 말들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자주 듣는 사람들도 당신을 게으르고 변명만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언어 습관이 행동의 범위마저 좁게 만든다는 점이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나한테는 무리지. 안 돼. 무리야. 와 같은 말은 스스로에게 한계를 긋고 그 이상의 노력과 도전을 멈춘다는 의미다. 긴 세월 동안 버릇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입버릇을 고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단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의식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부정의 단어들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가장 빨리 직시하는 길은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자주 하는 입버릇이 뭐가 있어? 하고 물으면 아주 빨리 나의 언어 습관을 깨달을 수 있다. 또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면 억양, 몸동작, 손동작, 표정 등도 볼 수 있어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아마도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버릇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것이다. 자신이 어떤 말을 자주 쓰고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꼭 해보길 권한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다. 자연스러운 희로애락의 현상이기도 하고 어떤 감정이든 억지로 억누르는 것은 심리치유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말로 표현할 때는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변환해서 발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짜증, 화, 억울함,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는 그 감정을 바로 내뱉지 말고 심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잠깐 시간을 벌어보자. 그 시간에 이게 정말 내 감정인가? 이런 감정이 생기는 근거는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보자. 이런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좀 더 현실적이고 냉철한 사고를 기준으로 변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연인이나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읽고도 빨리 회신을 하지 않는다며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부정적인 가정으로 가득 차 있다. 왜 답장을 안 하지? 내가 싫은가? 이제 나에게 관심이 없나? 나한테 기분 상한 일이 있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생겼나?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 투덜거리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자기 암시에 걸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때는 반대로 상상하는 연습을 해보자. 답장하기 곤란한 상황인가? 회의 중이라면 읽어도 답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몸이 안 좋아서 답장을 보낼 기력이 없는지도 몰라. 지금은 너무 바빠서 여유가 생길 때 답장을 해야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꿔 생각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에 속박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지도 않으며 투덜거리는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왜 나만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릴까? 왜 매번 면접에서 떨어질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입버릇부터 살펴보자. 이루고 싶은 희망과 목표를 소리내어 말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자, 오늘 내용은 말 습관이 얼마나 삶에 영향을 거대하게 끼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말의 중요성은 강조를 하고 또 해도 모자라죠.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처럼 목소리만을 전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즉흥적으로 말을 하는 성격인 분들은 자기의 말 습관을 되돌아보고 긍정적으로 바꿔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우리가 이 책한테 설득을 당해보겠다 마음을 먹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한바탕 이렇게 사고방식을 환기시키고 나면
조금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말하게 돼 있으니까. 자신의 매력 지수와 행복 지수를 좀 더 레벨업 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입버릇, 말버릇을 점검해보고 바꿔보세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기법들도 원하시면 또 영상을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어디를 가나 행운이 줄줄줄 따라다닐 겁니다. 제가 마법 가루를 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